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하나오션입니다. 오늘 주가는 0.98%. 오늘 조선주들의 흐름이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. 제가 전날에 CPI 발표 관련해가지고 조선주들은 오히려 CPI가 좀 안 좋게 나오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. 왜냐? CPI가 좋게 나오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주고요.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미국의 10년물 채권, 그 다음에 채권 금리, 그리고 달러의 약세를 유발합니다. 그러면 환율도, 우리나라 환율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겠죠. 조선에 깔려있는 모멘텀 중에 또 하나가 환율입니다. 네, 강달러죠. 원화 대비. 네, 그게 이제 아무래도 최근에 이슈가 붙을 때 여러 번 키워드가 나왔던 거기 때문에 뭐 하나오션이야 오늘 버티긴 했지만, 제가 전날에 좀 분할 매도 혹은 일단은 1차 목표 구간까지 왔다라는 관점으로 어느 정도는 수익을 챙기고, 그 다음에 우리가 차분하게 좀 조정을 기다려 보자, 그러면 좋은 가격에 또 비중을 채워 넣을 수 있을 거다,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드렸거든요. 물론 아직까지는 이 갭이 열려 있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갈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, 단기 관점에서. 그리고 중장기 관점도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죠. 제가 전날에 이제 전날이랑 전전날에 매도 관련 코멘트를 드리다 보니까 또 결국에는 이제 뭐 댓글에 그런 내용들, 뻔히 이제 그런 내용들이 다 달립니다. 그런 거 다 감안하고 저도 매도 관련해가지고 코멘트를 드리는 건데, 오늘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좀 단기 차트 관점으로 볼 때 꺾인다라고 볼 만한 그런 데이터들 꽤 나왔고요. 수급도 이전과는 좀 다른 그런 조짐이 나왔고요. 하나엔진 같은 경우에는 악재가 나와가지고 개파락 나오고 외국인 매도가 300만 주 나왔고요. 기관도 20만 주 매도가 나왔고요. 물론 뭐 윗꼬리 아랫꼬리 나왔기 때문에 뭐 단기 반등 이런 식으로 보실 수는 있겠지만, 생각보다 요런 그 악재 비스무리한 거. 왜냐? 지금 뭔가 가고 하다가 위에서 거래량이랑 이제 그 등락률을 키웠거든요. 중대형주는 이런 거 좀 조심하긴 해야 돼요.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하나오션이라는 종목은 지금 뭐 이렇게 매수해가지고 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. 우리가 아래에서부터 착실하게 준비를 하고 음봉 나올 때 분할 매수 3만원대에서 분할 매수 해가지고 위에까지 들고 버틴 거기 때문에 지금 수익을 챙기는 거는 전혀 나쁜 대응이 아닙니다. 물론 제 영상을 여기에 매수하신 분들만 보진 않겠죠. 중간에 들어오셔가지고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, 4만원대 45,000원대 사가지고 그 보신 분들도 있을 건데, 저는 목표 주가를 너무 터무니없이 잡는 거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습관이다 라는 거를 과거에 이제 다른 영상들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드렸거든요.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. 조선업종은요, 무형의 상품을 파는 업종이 아닙니다. 그리고 그 업황의 사이클을 굉장히 명확하게 받는 업종 중에 하나예요. 그리고 조선소라고 하는 건요, 배를 무한정으로 만들지 못해요.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그 조선소들의 실적 기대감이 올라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, 어차피 주문 들어오는 모든 배들을 다 그 발주에 못 넣거든요. 그래서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느냐? 마진이 많이 남는 배들을 골라받아요. 이거 뉴스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. 그 얘기는 남은 자리에서 최대한으로 그 뽑아 먹겠다라고 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지금 이런 식으로 고부가 가치 선박의 발주가 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, 구형 선박에서 LNG 선박으로의 LNG를 선박 쪽에서는 가장 그 친환경에 가까운 선박이다라고 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뭐 암모니아도 있긴 하지만, 지금 구형 선박을 LNG로 교체하는 그 수요가 굉장히 강하거든요. 그거를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따내고 있습니다. 중국 쪽에 들어가는 발주량은 대부분 다 벌크선이에요.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나름 뭐 경쟁자다라고 하지만, 아무래도 조선 그 인프라는 우리나라 쪽이 훨씬 더 좋고요.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결국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게 MRO잖아요. 근데 이것도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제 관점을 이야기 드리면, 지금 미국의 그 필리조선소에서 기존에 받은, 최근에 막 소송 이야기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. 이거 필리조선소에 발주받은 거 배 빨리 안 만들어져가지고 소송 걸리는 거거든요. 이게 지금 2건인가 그럴 겁니다. 아마 뉴스 나온 것만 해도 최근에 한 2달 동안. 근데 그거는 물론 뭐 주가에 영향을 주지 못했죠. 하지만 그 일례들을 통해서 우리는 필리조선소에서 미군 뭐 군함이나 함정을 무한정으로 받지 못한다. 이게
그 도크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실적을 지금은 이제 실적 기대감이 기존에 내가 100억 남기던 배를 200억 남기는 그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기대감이 들어오는 거거든요. 근데 전부 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실적이 어느 정도 그 찍겠죠. 어떤 특정한 그 실적대를. 그러면 거기에서 더 올리려면은 이 배값을 더 받아야 되는 건데 그 과정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힘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. 우리가 보통 그럴 때를 이제 업황의 피크아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. 저는 조선업종이 지금 피크아웃이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. 이거는 제가 아래에서도 몇 번이나 이야기를 드렸거든요. 못해도 우리가 상반기까지는 좀 홀딩하는 관점으로 대응해도 되지 않겠나. 그리고 트럼프로 인해 가지고 딱 그 첫 번째 들어오는 그 기대 효과죠. MRO 뭐 트럼프 해가지고 뭐 군함 수주 받고 했다. 뭐 함정 뭐 수리하고 뭐 건조하고 하는 거 수주 받았다. 처음에 플러스 알파 되겠죠. 하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. 필리조선 부지가 뭐 이렇게 무한정으로 넓은 게 아니잖아요. 뭐그 다음에 인력이 그렇다고 뭐 무한정입니까? 암만 발주를 많이 받는다고 해가지고 이 배를 동시에 여러 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? 그러니까 1년에 찍힐 수 있는 실적은 대부분 다 좀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거죠. 그리고 그 실적을 풀로 채웠을 때 실적이 뭐 예를 들어가지고 영업이익이 1년에 뭐 2천억 남았다라고 해요. 그럼 이거를 3천억, 4천억으로 올리기에는 부지를 못 늘린다거나 하면은 쉽게 해결될 수 있겠지만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서는 그냥 단순하게 기대감이 들어오고 뭐 미군이 맡긴다라고 해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기에는 약간 그 애매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지금 당장 뭐 5만 원이 고점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진 않잖아요. 다만 목표 주가를 뭐 30만 원, 40만 원, 50만 원 이렇게 지금부터 10배? 그럼 도크가 10배 늘어나면 이제 그게 가능해지는 건데 인력도 그만큼 10배 늘어나야겠죠. 네. 그만큼 좀 그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또 이야기를 드렸고 저도 조선주 매매를 진짜 많이 했습니다. 10월 달부터 조선주 매매를 해가지고 거의 대부분 다 수익을 봤거든요. 저희 회원분들하고. 그리고 뭐 관련 리포트니 뭐 뉴스 같은 것들이 진짜 많이 보기도 했고 네. 그런 부분들은 좀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은 우리가 단기적으로 정말 대형주 매매해가지고 하나오션이라는 이 정도의 시가총액의 종목을 매수해가지고 단기간에 이 정도의 수익 쉽게 안 보여줘요. 근데 우리는 그거를 먹었잖아요. 네. 그쵸? 아무리 못해도 한 30% 40% 지금 수익 구간일 텐데 대형주에서 그 정도 수익이 이렇게 한 달 만에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겠습니까? 없죠. 테마주가 아닌데 이거는. 그러니까 뭐 긍정적이게 본다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종목들은 좋은 것밖에 안 보입니다. 하지만 어느 시점부터 오늘만 해도 뭐 선주 가격이니 뭐 해가지고 뭐 그 급락 뭐 이런 얘기가 바로 뉴스에 나와버리잖아요. 오늘 조선주 올랐습니까? CPI가 좋으니까 바로 기술주 쪽으로 자금들이 이동을 하잖아요. 바이오랑 뭐 최근에 또 태양광 나오고. 저는 태양광이 지금 조선 맨 처음에 올라갈 때 그 이슈를 좀 그대로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물론 트럼프에 좀 반하는 업종이긴 하지만 최근에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그쪽 돈을 또 굉장히 많이 넣고 있고 지금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. 우리가 현대 미포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. 얘가 지금 가격 라인을 여기에 이렇게 올려놓고 이거 신고가 트라이 안 하고 밑으로 차트를 돌린다라고 하는 거, 외국인 기관의 양매도가 나오고 개인 매수가 왕창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,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. 이거뿐이 아니죠. 네. 애초에 대형주가 이 윗라인 신고가 영역에서 캔들을 강하게 뽑는 거는 그렇게 긍정적인 시그널은 아니긴 합니다. 이게 업종의 종목들도 많고 뭐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고 내려가는 종목들도 있지만 이전보다는 조선업종의 지금 수급이나 그런 힘이 약간은 좀 빠진 건 맞다는 거. 그리고 하나오션이 어차피 6만원 7만원 도전하려면은 지금 자리에서는 조정을 보여줘야 됩니다. 조정 없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거는 주식시장에서는 대부분 다 또 무리가 있고 얘는 혼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. 업종도 달고 또 그룹주들도 달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관점으로 최근에 그런 그 매도 관련 코멘트를 드렸다라는 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수익 챙기는 거는 오답이 없습니다. 1%든 5%든 10%든 수익이면은 그건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100점짜리 대응한 거고 또 매매를 잘 한 거고 투자를 잘 하신 겁니다. 버틴 것도 주주분들의 능력인 거고 매수 버튼을 누른 것도 주주분들의 개인 역량인 거고 저는 그냥 좀 더 편하게 대응하실 수 있게 도움을 그냥 드린 거죠. 제 관점을 제시해 드리고. 그래서 뭐 5만 원대 위로 올라와 있고 또 이 갭 구간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저는 똑같이 이야기 드릴 겁니다. 제가 매도 관련 이야기 해가지고 욕먹은 적이 굉장히 많아요. 물론 종목마다 다 차이도 있고 성향도 다르고 하지만
대체적으로 그 제가 매도 코멘트를 드렸을 때 다 똑같은 반응이라 저는 다 감안하고 이야기 드립니다. 오늘 하나엔진의 그 어떤 그 블록들 이슈, 요거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. 어차피 전고점을 넘어왔잖아요. 이런 구간에서는 조정 주고 이런 식으로 다시 우상향 흐름 만들어 가는 게 더 앞구간을 뛰어넘는 데는 추진력을 얻기에 더 좋은 패턴이 될 수 있습니다. 우리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. 제가 뭐 이게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코멘트 드리는 게 아닙니다. 아무리 못해도 상반기까지 저는 조선업종은 좀 플러스 알파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그 이후에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뭐 주가가 지금 대비 뭐 50만원, 60만원, 70만원 가기에는 조선소들은 무형의 상품을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. 그리고 업황은 매번 조선업종은 사이클이 굉장히 명료하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. 그것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오늘 이 정도로 좀 정리를 드리면 될 것 같고요. 저희 텔레그램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아래쪽에 링크 남겨드립니다. 이거 누르고 편하게 입장하셔가지고 저희가 올려드리는 자료들 참고하시면 많은 또 도움 받으실 수 있고요. 새해 또 시장이 좋기 때문에 저희가 신년맞이 특가 이벤트 준비해놨습니다. 이벤트 관련 문의 쉽게 또 주실 수 있게 저희가 아래쪽에 댓글 달아놨으니까 링크 요거 누르고 주시면 됩니다.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